네, 오늘의 옷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척추 질환, 요즘 감기처럼 흔한 질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척추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척추가 저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관절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도 이제 평생을 살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10분 중에 8분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통증을 가진 환자분들도 많아지시고 이에 따라서 병원에 찾아주시는 환자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이면 4명 중에 1명은 척추 질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에 이런 많이 아프시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허리 쪽에 디스크와 협착증이 가장 많은데 이 질환은 결국에는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십니다. 근데 이게 병이 더 진행되면은 이게 허리는 점점 안 아파지고 엉치랑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종아리만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저리고 당기고 시리고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통증들은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병이 더 진행됐다고 알려주는 신호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때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요 시기를 이제 좀 놓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근력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에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반대편 다리보다 더 얇아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신경 변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 이러면 약간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후유증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변성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여러 증상들인 만큼 화면 보시면서 좀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척추 질환, 통증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네.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치료법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치료의 이제 안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이제 비수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비수적 치료가 많이 발전해 와서 최근 같은 경우는 척추 환자분들이 10분이 오시면은 8, 9분은 수술적 치료 없이 비수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해결이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쪽에 나사못을 넣고 이제 뼈를 붙여주는 유압 수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유압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아무래도 몸 안에 절개도 좀 크고 그리고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유압 수술이 꺼려지셔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허리 뼈와 이제 신경이 더 약해지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만 이렇게 큰 수술이 아닌 간단히 해줄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전 이제 기존의 수술과 비교하게 되면은 기존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신경이 눌리는 걸 보려고 하면 신경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절개가 좀 크게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뼈로부터 이렇게 박리를 해준 다음에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뼈를 좀 제거해 준 다음에 뼈를 확인해서 신경을 확인해서 이제 신경을 감압해 주는 수술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뼈의 손상이 크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불안정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나사못으로 고정해주는 이런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한 0.7cm 정도의 조그마한 절개를 통해서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신경이 눌리는 근처까지 이제 카메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꺼워진 인대라든지 비정상적으로 자란 뼈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뭐가 됐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해줘서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굉장히 적어서 회복도 빠르고 환자분들도 통증도 금방 좋아지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 자체가 이제 0.7cm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은 건데 저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구가 나와 있는데 앞쪽에 이제 큰 구멍을 통해서 수술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렌즈가 달려 있고 양옆에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아. 이 전체를 다 합쳐도 직경이 0.7cm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개가 그렇게 작게 해도 가능한 거고 이런 얇은 이제 기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손상을 주지 않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신경까지 위치시키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인 치료법이고 그리고 디스크랑 협착증은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고 네. 이 이외에 뭐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1단계부터 저희가 4단계까지 나누게 되는데 1단계라든지 2단계 초반도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치료와 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기존 이제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절개가 한 5에서 8cm 들어가게 되고 이 절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정상 조직의 손상 정도인데 이 밑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좀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좀 많이 큽니다. 근데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절개 자체도 이제 0.7cm고 이 절개만 작은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통증도 크지 않고 일상으로 회복도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가진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구멍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치료법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은 물론이고요. 심할 경우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가끔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엉덩이도 쑤시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는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상태 같습니다. 네. 엉치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왔다는 건 조금 이제 진전이 됐다는 걸까요, 병원에?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 아플 때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허리 통증이 이제 한 달 이상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허리에만 있다가 엉덩이나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다.
말씀드리는데 네. 아직 이제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데 허리만 아프다가 이제 엉치 쪽으로 이제 통증이 내려왔다는 거는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이 조금 더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이제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좀 치료식에 늦추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시길 권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셨고 그 후로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집니다라고 하셨어요. 진통제 드시고 계신데 이분도 좀 검사가 필요할까요, 원장님? 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제 허리를 삐끗한 경우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이제 척추뼈 뒤쪽에 있는 인대와 근육에 염자가 생기는 염자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 통증이 2주 이상 가지 않고 허리만 아픈 경우가 이제 염자거든요. 근데 네. 이 통증 자체가 다리 쪽으로 내려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90% 이상 다 디스크입니다.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이 심하다가 다리 쪽에도 지금 힘이 빠지신다고 했는데 이 다리 쪽에 힘이 빠진다는 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경 변성이 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빨리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눌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기 놓치면은 이제 근력도 점점 더 빠질 수가 있어서 얼른 이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절개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조직의 손상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취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공 내시경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침습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서 이런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시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치료법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어서 뭐 수혈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시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뒤쪽에 정상적인 조직에 손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한 4시간 정도만 이제 누워 계시면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셔서 보통 치료받고 다음 날이나 이제 그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고 치료 기간도 짧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허리 신경이 눌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주변으로 있는 뭐 염증 찌꺼기만 뭐 정리해 주는 시술보다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 후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봤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대상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은 결국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치료인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몸 안에 보형물을 넣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단일공 내시경만으로 신경이 눌리는 부위만 해결을 해주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척추체 자체가 흔들리거나 뭐 이제 앞으로 밀렸을 때 나사못을 넣어서 잡아줘야 되는 경우 뒤쪽에 있는 근육 자체를 강화시켜주고 인대를 강화시켜주면은 이 나사못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뒤쪽에 근육 손상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가 좋은 이제 치료 방향이니까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도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 치료 후에 예후가 굉장히 좋아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점점 척추 치료가 간소화되고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뭐 수혈도 하고 이런 큰 수술을 하기는 전신 컨디션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자체가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치료 중에서 가장 최소 침습 치료가 단일공 내시경이다 보니 뭐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이런 분들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요건은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단일공 내시경은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많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첫 번째 전화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70년. 70이시고, 네,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이종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허리랑 다리 쪽으로 어떻게 불편하신지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6, 15년 좀 됐나, 그때는 말초신경 자기락 하면서 발바닥에 시리고, 막 발바닥 베기고 막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발가락도 약간 돌아가고, 그 발가락 돌아가는 건 나섰는데, 지금 현재는 한 5년, 한 3년 전인가, 한 5년 전인가, 그 네. 척추 전방 전이증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5월달인가 2년 전에 또 병원 갔다가 올 여름에 지난 5월달에 또 병원 갔는데 척추 전방 MRI 찍고 하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는데요. 네. 그래 신경을 이렇게 사진 찍어볼기에 신경도 뭐 3번, 4번 사이에 눌린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할 수도 있다 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증상이 허리 쪽이 주로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다리 쪽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전에는 뭐 이래 한 10년 가까이 아플 때는 뭐 걸어다가 허리가 좀 마치면 한방병으로 피 빼고 주사 맞고 난 그때는 허리 빼주사인가 싶어 안 맞았어요. 그래 네. 약도 한 번씩 먹고 네. 그러다가는 근래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약 먹다가 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주사를 한 5월 달에 5월 30일 한 번 맞고 5번 또 11월 30일 날 또 한 번 맞았어요. 네. 내가 그 아프갖고 맞았는데 그 맞은 이유가 얼마 전에 한 10월 25일부터 네. 막 골반이 막 일어나는 게 아프고 막 누블락하면 응디를 다 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네. 응디 하나 들지도 뭐에 아팠어. 그리고 라디오 응대 들어가고 옆으로 누블락해도 막 하면 안 오는 면 하면 아프고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25일날 그래 심해갖고 그래갖고 그때 때가 그 앞에도 모르고 코로나를 맞아갖고 그래갖고 코로나 올 때는 이렇게 갑자기 안 아팠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랫번에 30일날 가기 의사가 그때보다는 그 앞에도 그 병원에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리에 뭐 변동이 있는가 MRI 한번 찍고 가라 하더라고. 그냥 내가 뭐 한방변성도 있고 눈에 또 한방변성도 있고 또 내가
그 이빨도 오른쪽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빨이 아파갖고 그거를 내가 좀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걸 네. 주사를 한 대 맞고 왔는데 지금은 제일 힘든 게 골반이 많이 아파요. 골반이 아프고 많이 이제, 아프시고. 골반이 막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그 잠잘 때 불편하고 네.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 아. 집에서도 엉덩이 힘을 주면 따고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 네, 의자를 네. 밀고 의자와 앉으면 착자에 앉으면 의자 뒤에 높잖아요. 허리인데 그거를 네. 밀고 다녀요. 아, 또 힘을 안 주려고. 네. 지금 다리 쪽은 그러면 통증은 많이 심하신가요? 허벅지랑 종아리 쪽에선? 아니 지금 이제 골반이 아프지. 골반이 별로, 아프시고. 그 양쪽 골반이 다 이제- 아프신 거죠? 근데 오른쪽은 안 아프고 왼쪽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척추체가 이렇게 정렬이 쭉 돼야 되는데 이 척추체랑 척추체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심에 따라서 퇴행성 디스크가 생겨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은 앞으로 점점 밀리는 거거든요. 이게 밀리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단식으로 밀리면 여기 사이에서 끼일 수가 있어서 이때 이제 통증이 생기고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 나눠져서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단계나 2단계 초반 같은 경우는 이게 밀리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꼭 교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뒤쪽에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신경이 많이 눌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보존적 치료를 해주면 되지고 만약에 좀 많이 눌린다 하면은 이제 눌리는 신경만 터주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제 2단계 후로는 이제 어긋나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눌린 신경만 펴주더라도 이 어긋난 것 때문에 허리 통증도 심할 수가 있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어머님의 이제 영상을 제가 봐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여기 말씀드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평가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담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 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내용만,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보면서 한번 어떻게 치료가 잘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81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오른쪽 엉치부터 오금, 허벅지 뒤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허리 통증은 심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통증이 워낙 심해서 이제 다른 병원 가서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네. MRI 보면 이제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게 척추체고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그 밑엔 꼬리뼈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내려가는 게 신경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다리 쪽으로 잘 내려가서 통증이 없는데 잘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신경길이 꽉 막혀 있어서 그러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리고 아픈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MRI 찍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필요하겠다.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큰 수술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오셨고 봤을 때 이제 신경이 워낙 꽉 막혀 있으니까 이걸 뚫어주긴 해야 돼서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치료 전엔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이제 신경길이 꽉 막혀서 하얗게 있는 부분이 까맣게 돼 있었는데 네. 요거를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 뚫어서 뒤쪽에 공간을 터준 거예요. 공간에 터줬더니 신경길도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이제 오른쪽으로 저리고 아픈 통증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지금 네, 데리고 그러셨고요. 네, 내가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선생님 아프신지 한번 이종미 여쭤본다고 원장님과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종미 원장님과 근데 인사 한 3년 나누시고요. 전에 네, 증상 한 설명해 3년 주시면 전에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허리 많이 아프시다고 여기 했는데 경남인데요. 네? 허리가 한 3년 전에 너무 많이 아파서로 네. 대구도 갔다가 지방에 댕기다가 이래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척추 협작이라고 그래요. MRI 찍으니까. 네. 그래서 수술로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뒤도 너무 많이 아파요. 음. 오른쪽인데 오른쪽 엉덩이 쪽에 대서 발끝까지도 아리고 그래가지고 와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이래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물른살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달달이 이제 진통제로 받아가 먹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 수술을 3년 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수술 받기 전에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허리를 칼로가 베내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주로 허리 쪽이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예, 허리가 예. 다리 쪽 그럼- 통증은 따로 없으셨나요? 수술 받기 전에는? 수술 받기 한 10년 전에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나도 뭐 협작이 제기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난 뒤 한 10년 있고 난 뒤 허리가 이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셨고. 그러면 지금 통증이 수술 전이랑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그때나 갔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약을 안 똑같으세요? 먹으면. 예. 그게 통증 자체가 수술 끝나고 나서는 좀 괜찮다가 나빠지신 건가요? 아니면 수술 끝나고 직후나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음, 그런데 네. 이제 의자에도 물렁물렁한데 앉으면 더 아프고 예. 네, 이제 좀 딱딱한데 앉으면 네. 좀 낫고 네, 그래요. 네. 혹시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딜 정도로 아파요. 네. 그 수술은 어떤 수술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래 원장님이 오실 건데 선장님 수술을 했습니까? 네. 내시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뒤니까 못 본 게네 손을 이렇게 뜯어만 본 게 동글동글한 게 4개가 딱 있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허리 쪽에 협착증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셨다가 통증이 조금 심하셔서 3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은 뭐 나사못을 넣는 유압수를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뒤쪽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분만 터주는 감압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수술 후에도 지금 통증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아픈 경우는 항상 이게 수술 전과 비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과 통증 양상이랑 정도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가 아니라 이제 통증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덜 풀릴 가능성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수술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정확한 건 제가 이제 영상을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통증 자체가 이제 물론 다리 쪽도 있지만 허리 쪽이 주된 통증인 경우는 이게 이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통증인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허리 쪽의 불안정증이라고 해서 척추체가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막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통증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묶어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눌리는 신경만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건 괜찮아져도 허리 쪽 통증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첫 번째로 좀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뭐 영상을 찍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 후에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해서 이제 신경 자체는 잘 풀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처가 나면 흉터가 지는 것처럼 신경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 주변에 유착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유착이 생기게 되면은 유착이라는 건 이렇게 들러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허리 신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걷거나 움직이면은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유착이 생겨서 딱 붙게 되면은 움직일 때마다 이제 당겨지고 막 하다 보니까 네. 허리 통증도 생기고 이제 저림감도 생기는 거라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착을 풀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유착 같은 경우는 수술로 풀어준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착은 뭐 간단한 시술로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서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요. 네, 60대시고 지금 이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종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전화 네. 주셨고요. 지금 허리랑 다리 쪽으로 어떻게 아프신지 편하게 허리 말씀. 수술을 7월 달에 했거든요. 7월이요? 올해 7월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 뒤로 허리가 찌릿하면서 그러면 발 전체가 찌릿하면서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요. 그 수술 받기 전에는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허리 받기 전에는 앞에가 조금 아팠었는데 지금은 뒤쪽으로 다 찌릿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그 수술 받기 전에는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 발바닥만 조금 저렸었는데 지금 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네. 다리 저린 게 전체적으로 다 저려지신 거예요? 네. 통증 정도는 수술 전이랑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심각해서 걸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하세요? 네, 어떻게 심해졌어요. 더 심하시고 네. 그 저린 게 이제 수술 전에는 앞쪽이었는데 지금 뒤쪽이 저리신다고요? 네. 오른쪽 왼쪽 다 저리세요? 아니요, 오른쪽만 그래요. 오른쪽만. 네. 그 수술 전에도 오른쪽만 저리셨나요? 네, 오른쪽만 조금 저렸었어요. 그 수술 전에 통증이 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한 2달이요? 두어 달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셔서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수술을 하신 다음에 이게 앞쪽이 아프셔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뒤쪽이 좀 아프시다. 수술 후에 통증 부위가 좀 변하셨는데 일단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다리 앞쪽이 아픈 경우는 허리 요추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좀 위에 있을 때 디스크가 생겼을 때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3번, 4번 쪽쯤 그쪽에서 생기면 이제 앞쪽이 아플 수가 있는데 거기를 수술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제 뒤쪽이 저린 경우는 이제 그 밑에 4번, 5번에 5번 꼬리뼈 쪽 이쪽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제 수술 전보다 더 심하신데 이게 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수술한 부위 말고 분절 말고 다른 분절에서 또 이제 디스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눌린 부위가 조금 덜 풀리고 또 그 부위로 이제 유착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아프신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면은 이제 유착각을 풀어주는 시술을 하시면 되시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절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분절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뭐 간단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 확인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허리 쪽으로 MRI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를 하셔야지 감별이 되시니까 일단 검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신 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만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시술을 받고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셨던 분들은 좀 비슷해요. 네. 예.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왼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린 증상이 좀 심하게 있으셔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협착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척추 시술을 받으셨는데 네. 시술을 받고 이제 한동안 좀 괜찮았다가 다시 통증이 발생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디스크가 있으면서 협착증이 심하게 있어서 신경길이 거의 까맣게 보이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시술도 하셨고 했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눌린 부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꽉 막히고 있었는데 네. 이 두 군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두 개를 뚫어서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을 해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뭐 터져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뒤쪽에 신경길만 열어줘서 길을 넓혀줬고 5번 꼬리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좀 터져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디스크도 정리해줘서 신경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신경길이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이제 왼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괜찮았다가 또 다시 안 좋아지신 사례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81세 어머님이셨는데 이제 앉아 있을 때마다 골반이 굉장히 아프고 특히 이제 항문 쪽으로 조이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외래에 오셨을 때도 의자에 잘 못 앉아 계셨던 게 기억나시는 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 치료 받고 한 보름 정도는 괜찮은데 다시 이제 통증이 재발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하얀 신경길이 까맣게 보일 정도 꽉 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4번, 5번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아프신 거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왜 허리 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데 내가 이제 항문이 조이듯이 아프냐 막 이러셨는데 사실 이제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리다 보면은 이 허리 밑에 있는 모든 부위에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항문이 조이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어머니도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 지금 신경이 너무 눌리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꽉 막혀서 까맣게 보이고 있었는데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뒤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뒤쪽 공간을 넓혀준 거예요. 넓혀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회색 빛깔로 잘 내려가고 있어서 환자분 이제 엉치 쪽, 골반 쪽 아프신 거랑 항문 조인 듯한 통증도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 젊으시네요. 53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 2달 전부터 이제 왼쪽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생기더니 쥐도 좀 자주 나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주사를 맞으셔도 크게 효과가 없으셨고 그리고 처음에 맞았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사 맞으면 한 2, 3일 이렇게 간격이 짧아지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원해서 이제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 앞쪽에 약간의 디스크도 있고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황색인대는 원래 이제 굉장히 얇고 고무줄 같은 인대 부분인데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두꺼워지고 탄력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색인대가 지금 꽉 누르고 있어서 환자분이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 쪽을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 디스크랑 황색인대 때문에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는데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뒤쪽에 구멍을 뚫어주고 앞쪽에 디스크도 좀 튀어나온 부분을 일부분만 좀 깎아줬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는 제거를 해서 신경길을 넓혀줬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도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53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았다가 치료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65세 남성분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다 뜨끔하셔서 지금 병원을 찾으셨다고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미 20년 전에 좀 흉추골절이 한번 있으셨던 과거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는 아프셨는데 최근에 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뜨끔하셨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양쪽 다리 뒤쪽으로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심해져서 걷는 것까지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디스크가 이제 뒤로 나오고 뒤쪽에 이제 인대도 좀 두꺼워져 있으면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고 뜨끔하고 이런 경우 다리까지 저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급성으로 더 나빠지시면서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고 요거를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좀 심하게 나와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는데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뒤쪽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뒤쪽에 황색인대도 좀 정리를 해주고 앞쪽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터져 나온 부분만 제거를 해줬더니 신경길이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허리 통증이나
다리 쪽을 저린 증상도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65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종우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60대 남성분이시고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손 떨림까지 있어서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보존적 처리로나 이제 운동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거동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걷는 게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라서 뭐 다리 쪽 통증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 떨림까지 있다는 거는 사실 손 떨림 같은 경우는 허리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머리나 경추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머리부터 이제 허리까지 전신적으로 좀 검사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으셔야지 훨씬 치료도 수월하고 치료 잘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셔서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조금 걸으면 허리가 내려앉는 것 같은 통증이 있는데 비수술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까지 해보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리 쪽만 통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수술적 치료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걷다 보면 이제 허리가 내려앉을 것 같은 통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데 디스크성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치료를 많이들 하시는데 주사 치료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치료인 시술로 가셔야 되는데 시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서 발생한 염증 찌꺼기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다 보니 이런 치료가 혹시 맞는 치료가 아닌가 물론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종우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이렇게 척추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척추 치료를 고려하실 때 당연히 이제 비수적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비수적 치료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다음 치료인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마다 좀 좋아하는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이제 비수적 치료만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네. 병원은 수술적 치료만 하는 병원도 있는데 이 둘 다 하는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받을 때 한 2군데 정도 가보시면은 공통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의견으로 치료 방안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